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기술학과 석사과정 정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벡터 VQ VA로 주식 벡터를 사용해서 벡터 양자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기술학과 석사과정 정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벡터 VQ VA로 주식 벡터에 벡터 양자 기술을 적용한 VA 모델을 활용해서 주식 예측을 수행해보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서론, 관련 연구, 방법, 실험 결과 및 논의,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장의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은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횡단면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CAPM을 기반으로 한 주식 예측 모델은 단일 시장 혹은 종목의 팩터를 사용해서 기대 리스크 수익률과 연결했고, 이른바 팩터주에 해당되는 다양한 모델의 출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마와 프렌치의 3, 5요인 모델은 현대투자론 분야의 바이블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모델은 위험과 수익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차원을 반영한 모델로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계속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고급 모델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머신러닝의 발전, 그중에서도 오토인코더 기반 아키텍처의 활용이 금융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망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어, 특히 변분 자동 인코더라 불려지는 VAE는 본질적으로 비선형적인 시장 독학의 잠재적인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수익률이 잠재적인 변수에 의해 구동되는 생성적 과정으로 자산 가격을 모델링하는데, 기존의 공식에서는 잠재 변수를 연속적인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일 팩터만을 사용할 경우 자산 수익률에 내재된 복잡한 의존성을 모델링하기엔 좀 부족하고, 어떤 모델 내부의 잠재적인 표현이 주가 시리즈의 노이즈와 불안정성에 취약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접근법을 보통 보면은 이외에도 주로 횡단면적인 의존성을 포착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주가 시리즈가 시간적인 관계에서 갖는 그 구조를 무시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 연속적으로 표현된 벡터를 독립적으로 또 동일한 간격으로 단순하게 분포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잠재 공간 내부에서 데이터를 다뤄질 때 동일한 정보가 겹치거나 중복되어 인코딩될 우려가 있고, 또 후속 가격 결정 작업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팩터를 선택하는 그 명시적인 부재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모델의 경고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 팩터 공간에 벡터 양자 기술을 통합한 팩터 VQVAE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터 VQVAE는 연속적인 임베딩을 유한한 코드북 벡터 집합에 매핑시키고,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사소한 변동을 필터링해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를 완화하고 잠재적인 표현을 좀 더 안정하게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주요 기여점 세 가지를 요약하면, 사업 붕괴를 방지하고 주식 수익률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산화된 잠재 요인을 활용한 팩터 VQVA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QVA라는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산화 잠재 벡터를 최초로 적용한 주식 예측 모델이라고 해당 논문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SI 300 지수와 미국의 S&P 500 지수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제안된 모델이 횡단면 수익 예측과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에서의 성과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CAPM 기반의 모델이 제안됐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반영을 위해 포괄적 모델이 점점 더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우선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은 잠재적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자산별로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TCN이나 GRU와 같이 이런 순차적인 종속성을 포착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 있지만, 이러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산 수익률 결정에 대한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그래프 기반의 모델은 주식과 관련된 상관성 기반의 이런 관계적인 구조를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차원 금융 데이터 세트에서 팩터를 선택하기 위한 명시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팩터를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사용되는 이 딥러닝 기반의 모델은
내재적인 노이즈와 구조적인 설계에 너무 민감하게 동작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경고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벡터 양자 기반의 생성형 모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줬는데 우선 동적으로 학습된 사전학습 모델에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모델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또 사고분계 문제를 완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QVA의 학습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인코더 부분은 입력 데이터를 잠재 임베딩 공간에 매핑해서 고차원적인 데이터 표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코드북 부분에서는 인코더 부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임베딩을 개별적인 토큰으로 양자하기 위해 최근접 이웃 검색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코더는 앞선 과정을 통해 양자화된 토큰을 다시 원본 상태로 복원해 기존의 정보를 보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QVA는 일반적인 가우시안 가정에서 벗어나 사후 붕괴를 방지하고 모델이 더 풍부한 표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는 자기회귀형 모델의 입력을 통해서 사전 과정을 통해 전달된 분포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방법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한된 팩터 VQVA는 원시 입력 데이터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프레임워크들과는 다르게 개별 팩터를 통합해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시장에서의 잠재적이고 진화하는 구조를 동적으로 포착해 내부에서 동적으로 모델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스테이지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입력된 데이터를 벡터 양자를 통해서 잠재적인 팩터로 인코딩하고 이산화하게 표현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스테이지 2는 스테이지 1을 통해 이산화된 이 레이턴트 팩터를 자기 회귀형 모델에 입력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순차적인 종속성을 모델링하고 최종적으로는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벡터 양자화는 우선 VQVA 아키텍처 내부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며 입력 데이터를 이산화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 연속적인 잠재 표현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코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현재 데이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핵심적 특성은 담고 있지만 아직은 연속적으로 표현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는 양자화와 코드북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우선 코드북은 사전에 미리 정의된 이산적인 벡터 집합으로 각각의 벡터는 대표적인 코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 과정은 인코더가 만들어준 잠재 벡터 표현을 코드북에서 가장 가까운 코드 벡터로 매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코드 벡터로 매핑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최근접 이웃 검색이 되겠고, 그래서 이를 통해 원본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이산적으로 표현하고 모델이 사소한 변화나 노이즈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표현을 얻고자 유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는 이렇게 양자화된 잠재 벡터를 다시 원본 상태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벡터에 대해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흔히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되던 팩 프로파게이션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VQVA는 기울기 복제 기법을 적용해서 손실 함수를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로스 VQ처럼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첫 번째 항은 디코더가 복원한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디코더가 원본 상태로 잘 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인코더의 출력과 양자화된 벡터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또 코드북의 벡터와 인코더가 출력해준 벡터 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적용된 이 SG는 스탑 그레디언트 연산자의 약자로 특정 부분의 기울기 흐름을 고의적으로 차단을 해서 학습을 안정화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후 AR 트랜스포머는 이 앞선 스테이지 1을 통해 생성된 이산화 토큰을 활용해서 주가 시리즈의 시간적 의존성을 모델링하고 최종적으로 미래의 잠재 팩터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로 활용이 되고 이전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자기 회귀형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인풋은 스테이지 1을 통해 처리된 토큰 시퀀스를 입력으로 전달받는데 여기서 각 토큰은 시간적인 순서에 맞춰서 배열되어 입력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될 때는 I 번째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I 이전에 해당되는 모든 토큰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하는데 즉 과거를 봐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 이전에 해당되는 모든 토큰을 사용하는 것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의 손실 함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측 단계에서 초기 토큰 혹은 이니셜 포인트를 사용해서 다음의 토큰을 하나씩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트랜스포머의 역할은 확률 분포에서 다음 토큰을 샘플링하고 이를 시퀀스에 추가하고 또다시 샘플링하고 시퀀스에 추가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전체 시퀀스 길이에 대해 생성해서 이 시간적인 의존성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부분은 팩터 VQ, VAE는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 라벨링은 미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터 VQ, VAE는 최종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팩터 모델을 확장을 해서 금융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모델링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다이나믹 팩터 모델은 여기 아래에 보여지는 것 같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시점의 간격을 대상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알파는 주식별로 갖고 있는 고유 수익률 혹은 개별적으로 주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익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는 팩터가 갖고 있는 이 민감도 부분이 되겠고 Z 벡터는 레이턴트 벡터로 표현이 돼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차항은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또다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양자화를 기반으로 코드북을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레이턴트 팩터의 구성을 수정을 해서 모델이 주식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시장 전체 상황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그림이 스테이지 1 안에서 팩터 VQVAE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GRU GRU 인코더를 활용하는데 우선 주식 수익률은 다양한 팩터와 주식 데이터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터 VQVAE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역학을 포착하기 위해 GRU 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의 피처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RU의 역할은 재무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상호 의존성을 캡슐화해 시간 경과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되는 주식 행동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은 주식 수익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잠재 팩터를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입력될 땐 주식 수익률 시퀀스를 입력하고 이거를 이제 잠재적인 팩터 벡터로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될 때 데이터의 복잡한 시간적 관계 또 횡단면적인 관계를 모델링하게 되는데 입력 데이터는 주식 수익률을 선형 변환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률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거를 쿼리키 밸류 벡터로 생성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커셜 마스크는 미래 정보에 대한 참조 권한을 제한해 예측 시나리오의 인과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레이턴트 팩터는 앞선 과정의 모든 어텐션 헤드의 결과를 선형 결합을 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벡터 양자화는 이렇게 팩터 인코더가 생성해준 레이턴트 팩터의 연속적인 표현을 이산적으로 변환하는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터 인코더에서 출력된 레이턴트 팩터는 이산화된 표현으로서 변환되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중요 정보나 패턴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노이즈는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 분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모델 내부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 팩터 디코더 부분은 앞선 과정을 통해 양자화된 레이턴트 팩터와 또 주식 특징 이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미래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팩터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총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해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알파 구성 요소는 주식별로 갖고 있는 고유 수익률, 그래서 체계적인 팩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특징 2로부터 주식별로 갖고 있는 이 고유 효과를 모델링해 알파 벡터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베타 구성 요소는 주식 수익률이 이 각각의 체계적인 팩터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모델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된 레이턴트 팩터를 활용해서 각각의 주식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코더는 이 알파 구성 요소와 베타 구성 요소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미래의 주식 수익률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1의 훈련 목적은 리컨스트럭션과 코드북을 학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로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로스 VQ는 재구성 손실과 코드북 손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구성 손실은 말 그대로 재구성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이고, 코드북 손실은 코드북이 가지고 있는 벡터와 레이턴트에서 표현되는 이 벡터 간의 불일치에 페널티를 부여해서 코드북의 효율적인 학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지 2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2는 스테이지 1에서 학습된 인코더, 코드북,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고정해둔 상태로 이산화 표현된 토큰 인덱스를 사용해 레이턴트 팩터에 대한 사전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R 부분은 우선 퀀타이저를 통해 생성된 이산화 토큰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자기 회귀형 방식으로 동작해서 이제 이전 토큰을 입력받으면 이후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AR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커셔 어텐션이 토큰 인덱스가 갱신될 때 이전 인덱스의 정보는 참조하되 미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해서 시계열적인 인과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는 마켓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데 마켓 어텐션의 목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작동될 때 개별 주식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거시적인 정보를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이 가지는 시간적인 의존성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이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해서 예측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피처는 시간 단계의 수에 따라 시장 특징의 차원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 내부 어텐션 메커니즘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어서 키 밸류 벡터가 얻어지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시장 정보뿐만 아니라 마켓 어텐션 정보를 함께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커셔 어텐션이 적용이 돼서 현재 토큰과 과거 토큰 간의 의존성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2의 훈련 목적은 우리가 다음 단계의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 AR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는 모델이 예측한 토큰 시퀀스의 손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예측될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는데 예측된 토큰과 실제 정답 토큰 사이를 비교할 때 정답 토큰은 원화딩 코딩 형태로 표현이 되고 예측 토큰은 트랜스포머가 출력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깝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는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좀 더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적 의사결정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조적인 순위 손실을 좀 더 추가로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P는 모델이 예측한 주식 순위에 대해서 상대적인 순서를 좀 유지하면서 예측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도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의 최종적인 로스 펑션은 로스 AR과 함께 로스 P의 가중계수가 좀 적용이 되어서 보조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팩터 VQ VAE는 주식 수익률 시퀀스의 다음 시간 단계를 예측하기 위해 단일 미래 간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단계의 실제 토큰을 사용해서 바로 다음 단계의 토큰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설명에서 예측을 할 때 시퀀스 형태로 예측을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시퀀스 길이를 1로 설정해서 단일 포인트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으로 그레이디 디코딩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각 단계에서 모델은 전체 확률 분포를 샘플링하는 대신에 가장 확률 가능성이 높은 토큰을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정밀도를 보장하고 또 단기 수익률 예측에서 작은 편차에도 부정적인 성능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 주식 시장의 성질을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 및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팩터 베이크 VA의 실증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총 7가지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및 팩터 모델보다 우수한지, 그래서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로 이해하면 되고, 또 팩터 VQ VA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신호는 제공하는지, 또 다양한 시장에서도 좀 더 견고하게 작동이 되는가를 평가하게 되고 또 벡터 VQ, VAE를 적용하는 이 벡터 양자화가 실제로 사후 붕괴를 완화하고 또 고유한 재무 표현의 학습을 촉진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제거될 때는 모델의 성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각각의 구성 요소 자체가 전반적인 성능에는 어떻게 기여하고 또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이 되는지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중국의 CSI 300, 또 미국의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Q 라이브러리의 알파 158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벡터 VAE 모델과 성능을 비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중국 CSI 300, 500, 800 지수에서 총 63개의 피처를 사용했고 또 미국의 GSPC, DJI, NDX 지수에서 또 동일하게 63개 피처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기간은 2009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약 10년 6개월 정도를 진행했고 또 밸리데이션 모델은 19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정도를 해봤고 테스트는 2020년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테이블 1은 베이스라인 모델로 제한된 모델과 함께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성능 매트릭으로는 우선 순위 기반 지표와 포트폴리오 기반 지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 기반 지표는 모델이 얼마나 수익률 순위를 잘 예측하는지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포트폴리오 기반 매트릭은 그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델이 갖게 되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순위 예측에 대한 성능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진 테이블 2를 보게 되면은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두 시장 모두 팩터 VQ, VAE가 좀 지속적으로 높은 성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SI 300 데이터 기준 마스터라는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랭크 IC는 13%, 또 ICIR은 35%를 계산했고 S&P 500 데이터에서는 가장 우수했던 XGB 대비 랭크 IC는 4%, 또 랭크 ICIR은 3%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팩터 VQ VAE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예측력을 보여준다라는 걸 이 테이블 2번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양자화 및 또 시간 종속성의 효과적인 포착이 주식별 특성을 통합해 시장의 역학을 잘 해석했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팩터 VQVA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 두 가지 투자 전략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탑 K 드랍앤 전략인데 이는 상위 K개의 종목을 선택하고 매일마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N개의 종목은 재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K개의 종목으로 계속 구성을 하는데 실적이 저조해진 일부 N개의 종목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바꾸면서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우수한 주식으로만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고 다음으로 롱숏 전략은 수익률 상위 종목은 롱거래를 또 수익률 종목은 숏거래를 시도해서 주식의 상승분과 하락분 모두를 포착하겠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탑 K 드랍앤 전략에선 모든 팩터 모델이 기본적으로 시장 지수의 기본적인 성능은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중에서도 팩터 VQVA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CSI 300 지수를 보면은 팩터 VQVA가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고 S&P 500 지수에서는 XGB가 좀 우수하긴 했으나 이게 오른쪽에 보여지는 테이블 3번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래도 팩터 VQVA가 기본적으로는 상위권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롱숏 전략인데 이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탑키 드랍앤 전략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SI 300 지수에선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S&P 500 지수에서는 XGB가 가장 우수했으나 팩터 VQVA가 뭐한 2등의 전략 성능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진 테이블 4번도 앞선 테이블과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의 성과를 요약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결과를 집계해 박스 플롯으로 그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기간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집계된 이 박스 플롯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팩터 VQVA가 두 데이터 세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앙값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CSI 3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좁은 4분위수 범위를 통해 모델이 일관적으로 결과를 내놓으면서 변동성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S&P 500은 CSI 300보다는 다소 넓은 분포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건 시장 자체에서 갖고 있는 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어, 해당 테이블은 이 성과지표에 대해 6개월간 평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이건 이제 낮을수록 좋은 값이 되겠는데 팩터 VQ VA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그러니까 좋은 순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팩터 VQVA가 실제적으로 잠재 표현에서 의미 있는 표현을 나타내는지 이 TSNE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터 VA는 비교적 동질적인 구조에 밀집되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학습된 표현의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팩터 VQVA는 좀 더 구조화되고 위상적인 모습으로 잠재 표현을 생성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해당 부분은 어블레이션 연구가 되겠는데 팩터 VQVA 알파는 시장 정보 어텐션, 그 마켓 어텐션을 제거해서 그냥 시장의 고유 정보, 개별 종목의 고유 정보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VQVA 베타는 학습에 적용되는 랭크 손실 함수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스테이지 2에서 실질적인 주식 수익률 예측의 트랜스포머 부분을 GRU로 대체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한 거고 마지막으로 팩터 VQVA는 기존의 모델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구성 요소가 제거됨에 따라서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팩터 VQVA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건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여지는 결과를 보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차원이나 레이어, 뭐 헤드 수 이런 게 변화함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좀 들쑥날쑥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코드북의 이 파라미터가 시장별 특성, 데이터의 복잡성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었고 그래서 적절하게 모델을 많이 튜닝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의 고유 속성 및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에 따라서 또 모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이제 마지막 결과 되겠는데 해석 가능성을 위해서 모델 내부에서 특정 종목의 거래 구간의 예측을 진행할 때 코드북에 어떤 워드가 활성화되는지 그 비율을 정량화해서 시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일부 특정 코드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이외 다른 코드는 좀 더 기여를 적게 가져간다라고 했고 또 만약 안정적으로 시장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특정 코드가 지배적이기보다는 그냥 다수의 코드가 함께 협력적으로 기여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진 테이블 6가 종목별로 특정 코드 워드가 활성화되는 그 비율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결론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VQVA라는 모델의 금융 분야를 위한 잠재 요인 모델 영역을 통합한 최초의 시도로 팩터 VQVA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VQVA를 활용한 프레임워크는 사후 붕괴 및 고차원적 금융 데이터의 팩터 모델링을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횡단면 수익률 예측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논문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었는데 우선 모델이 갖고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에서 많은 계산 비용을 야기하게 되고 또 이상 공간에서의 잠재적 표현이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긴 하지만 해석 가능성은 여전히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벡터 양자를 위해 고정된 코드북을 사용하는데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이 금융시장 성질에서 이 고정된 코드북은 적응성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